자,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433쪽, 433. 433 봐요. 자, 이제 어디 들어가냐면, 이거 들어갈 거예요. 쌍둥이, 기수정수 들어갈 거예요, 이제. 자, 봐요. 재료 보니까 제1절, 정비, 기본 방침 및 기본 계획 이렇게 나오죠? 밑줄 한번 딱 긋고. 자, 01번과 02번 정비 기본 방침 밑줄 기본 방침의 네모. 자, 02번 정비 기본 계획 밑줄 기본 계획의 네모. 서로 연결해서 쌍둥이라고 써야죠. 기수 이렇게 써놓습니다. 기수 쌍둥이. 기수 쌍둥이에요. 기본 방침하고 기본 계획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기본 방침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안 밑줄 긋고. 기본 방침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동글베기 채하죠. 다음 각고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밑줄.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5년마다 동그라미 쳐요. 그 타당성을 검토 밑줄 긋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자. 그 내용까지도 이제 이 순환에 들어갈 겁니다. 놓아두세요. 지금은 안 들어갈 거니까. 지금 하는 거나 해. 기본 방침 누가 수립한다? 옳지. 몇 년 단위로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자. 네, 좋습니다. 밑에 02번 정비 기본계획 수립. 자, 밑에 봅니다. 수립권자 및 정비 기본계획 내용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네모였어야죠. 시장만 수립합니다.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입니다.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네모 엮어놓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밑줄 그어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줄여서 밑줄 그어놓고 줄여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기본계획이라고 한다. 기본계획 네모. 자, 10년 단위 동그라미 쳐요. 수립해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당진시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데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넘어가요. 체킹할 거 없고 434를 갑니다. 434, 434쪽 제일 밑에 하단부에 봐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타당성 검토에 밑줄 딱 긋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밑줄 그어야죠. 이게 누구예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이렇게 해석하죠.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동글베기 쳐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밑줄 긋습니다.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자.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자, 오른쪽에 수립 절차 나오죠? 네, 기본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주민 공람 및 지방의 의견 청취와 심의 나와요. 뭐 밑줄 그을 필요도 없어요. 잘 봐요. 제가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얘기할 거니까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누구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자, 밑에 줄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14일 이상의 동그라미 딱 칩니다. 14일 이상 동그라미 치고 주민에게 공람 밑줄 그어요. 거기까지만. 잠깐만요. 자, 전부 다 30일 나와요. 무조건 30일 나오는데 뭐만 14일 나온다? 기사만 14일 나온다. 기본계획 공람 14일. 사업시행계획 공람 14일입니다. 나머지 무조건 30일 딱 잡아가자. 예. 기사에서만 14일. 이것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줄 갑니다. 지방의 의견을 들은 후 가로 열고 여기서만 보는 겁니다. 이 경우 지방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자. 우리 공법상 반영여부 통보 의견 제시는 60일이 원칙입니다. 원래 이렇게 큰 틀로. 자, 그런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했을 거냐 하는 내용이 있죠. 이때는 그냥 집행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60일이 도과한 경우, 지나버린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집행합니다. 국토계획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없다. 자, 다시 뭐 지방의 의견도 거치고 의견 청취도 거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은 심의도 거치는데 그런 내용까지 알 거 없어요. 알 거 없다. 자, 기본계획 공람이 며칠이 나온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줍니다.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밑에 쭉 밑에 2번 승인이란 표 나오죠? 승인의 동그라미 치고 조그만하게 별표 쳐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밑줄 그어야죠.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니까 아산시장, 당진시장을 얘기합니다. 서산시장.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에 네모에 넣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물론 이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심의 거쳐야 되겠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밑에 3번 심의 전 협의 밑줄만 그어요. 타이틀에 밑줄 그었습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하자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넘어가요. 자, 이제 고시는 해야 되겠죠. 제일 위에 공보의 고시 밑줄만 그어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됩니다. 밑줄만 타이틀만 밑줄 그어요. 5번에 보고에 동그라미 딱 치고 조그만하게 별표 칩니다. 별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은 밑줄 그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 보고에 동그라미 2번 칩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봐주셔야 돼요. 여기 이제 그만 여기 봐야 돼요. 우리 보고가 2번이 나와. 2번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보고가 나오냐면 이 기본계획 수립됐을 때 보고가 한 번 있습니다. 이 보고는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냐면 정부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보고가 있고 또 어디에서 보고가 있냐면 정비구역을 지정했을 때 지정고시했을 때 보고가 있어요. 보고 2번입니다. 이 보고가 어떻게 걸리냐면 이걸로 걸려요. 정비계획 수립했을 때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땡이 걸릴 거예요. 보고 몇 번 있어요? 2번 있어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입니다. 한 번 보고 2번 보는데 한 번 보고 곧장 봐야 돼? 쉬었다가 봐야 돼? 쉬었다가 보고야.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따라서입니다. 한 번 보고 2번 보고 한 번 보고 쉬었다가 보고 한 번 보고 2번 보고 한 번 보고 쉬었다가 보고 쉬었다가 보고라는 말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정비계획 수립했을 때는 보고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있다 이 말로 고친다고 시험 문제. 구역 지정했을 때 보고 있고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보고 있다. 2번 보고 있다.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놓아두고 이순환이 살 거니까 밑에 갑니다. 지금 어디 갈 거냐면 이제 정비계획 수립이다. 여기 갈 거예요. 정비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 우리 기수했습니다. 이제 기수 끝났어요. 이게 정수 들어갈 겁니다. 자, 2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밑줄 긋고 밑줄 긋고 자, 01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똑같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밑줄 그어보고 양가로 1번 신청에 의해 지정 들어가는데 봅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네모였고 시장군수 구청장 네모였었어요? 네. 자,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세 번째 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 수립하여 밑줄. 자, 그러면 어디에 걸리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 말 이해 가요? 네. 제가 밑줄 긋자는 데만 그어야지 아무데나 긋지 마세요.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네모에 꺼놓습니다. 이 주민 설명회를 공청회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정비법은 지금 정비법은 공청회가 안 나옵니다. 공청회는 형식적인 의견 청취라 그랬죠. 목소리 큰 사람들만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이건 전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됩니다. 주민 설명회를 하고 이걸 공청회로 바꾼다는 거 조심하십시오. 공청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정비법에서는 공청회가 안 나온다.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밑줄 긋고 공람하면 기사에서만 며칠? 14일. 기사에서만 며칠? 14일. 나머지는 모두 며칠이다? 30일. 지방의 의견을 들은 후 똑같습니다. 위에 기본계획 공람하고 지금은 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개혁을 통제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도가했다, 지나버렸다 이렇게 돼버리면 없는 것으로 보고 집행 들어갑니다.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네모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네모였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까지만 밑줄 긋습니다. 여기까지만 밑줄 그어요. 나머지 읽지 마세요. 나머지 읽지 말고 여기 봐야 돼요. 여기 제 설명을 잘 듣고. 자, 지금 처음 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도 이해 안 가도 너무 힘들어하면 안 돼요. 잘 봐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데 누구한테 구역 지정을 신청하냐면 시도의사한테 신청 들어가겠죠. 그 정확하게는 시도의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왜 시도의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라고 표현하느냐 하는 거야.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게 없잖아. 세종시장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조치원 읍장이 하나? 그거 아니잖아. 이때는 세종특별자치장이 직접 수립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정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빠지는 거야. 세종특별자치장이. 제주도는 또 이게 없잖아. 자치권을 도의사가 다 가지고 있지. 따라 제주도는 어떻게 돼? 이걸 수립해서 자기가 직접 구역을 지정해버린다고. 그 다음에 천안시는 어떻게 되느냐. 천안시장이 정비계획 수립해서 천안시장이 직접 태도시장 봐요. 천안시장을 얘기하니까. 수원시장, 천안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사에게 구역지정을 신청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시도의사가 누구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장과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천안시장, 수원시장은 자기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지정을 한다,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면 440쪽입니다. 440페이지. 440페이지에 보면 박스 바로 밑에 직접 지정이라는 표현 나오죠. 찾았나요? 네모 한번 딱 넣고 1, 2번 묶어놔야 되겠죠? 대도시장 밑줄, 천안시장, 수원시장이라고 써야 됩니다. 직접 지정해버립니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신청받는 게 또 아니고 2번 특별자치시장 밑줄, 세종시장이죠. 특별자치도의사 밑줄 직접 지정해버립니다. 이자들은. 자, 한번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대도시장은, 수원시장, 천안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이 말 이해 가요? 밑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봐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밑줄 긋고 정비계획을 직접 자기가 수립합니다. 수립할 사람이 없으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바로 자기가 지정해요. 신청하는 게 아니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회 및 지방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해서도 자기가 직접 하겠다 이런 뜻이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양가로 3번 보세요. 양가로 3번에 정비계획 위반의 제한이라는 표현 나와요. 밑줄 긋고 별표 하나 딱 쳐놓습니다. 이건 이순환에 갈 겁니다. 제가 오른쪽을 봐요. 오른쪽 하단부에 양가로 4번에 심이라는 표현 찾았어요. 심에 동그라미 딱 치고 가로 열고 받아 적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라고 써놓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라고 쓰자. 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 봐요.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 구역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이렇게 지정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라고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인 441쪽에서 규례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잘 봐요, 이거. 시험 문제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면 틀려버린다고. 정비법에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이렇게 지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가려면 기초조사, 의견 청취, 입안 거쳐서 협의심의 거쳐서 결정고시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로 안 가. 그냥 심의 거쳐 이렇게 한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심의 한번 보겠습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네모였고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네모였고 놓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밑줄 긋고 심의에 동글베기 칩니다. 협의가 없죠. 단순 심의가 지정합니다.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해야 되겠죠. 물론 경미하다 하면 안 거칠 수도 있다. 자, 양가로 5번 고심의 보고 봅니다. 고심의 보고 밑줄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네모 엮어놓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당의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자, 고시하고 밑줄 긋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밑줄 두 줄 그어놓습니다. 그 지정 내용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동그라미 2번, 조그맣게 별표 칩니다.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이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보고가 몇 번 있다? 2번 있다. 한 번 보고, 2번 보고. 한 번 보고 곧장 봐야 돼? 쉬었다가 봐야 돼? 쉬었다가 보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정부에 보고하며 정비계획 지정고시 됐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에게 보고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42쪽에 양가로 6번의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요. 자, 지금은 1번만을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으로 간주한다는 표현 나오죠.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밑줄 긋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밑줄 긋어요. 당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밑줄 2줄 거예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밑줄 2줄. 이것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 계획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밑줄 2줄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2줄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밑줄 2줄,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2줄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네. 자, 제 설명 드려야 돼. 제 설명 드려야 됩니다. 잘 봐주셔야 돼. 잘 봐야 되는데 잠깐 잘 봐주셔야 돼. 이 정비계획이 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니까 정비사업에 관한 틀 제시하는 계획이야. 청사진 계획. 그러면 이 예정 구역별로 정확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나오는데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까지 나오겠지. 이런 것 등이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상세한 계획이니까 이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고.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는 걸 이술 안에서 할 거야. 확인할 거야. 지금은 이제 그러는가 보다만 하는 거야. 일단 따라서 합니다. 정지포.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포함. 이제 다 포함돼. 100%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그러면 잘 봐요.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서 이렇게 오픈이 되잖아. 그러면서 구역이 지정이 되잖아. 그러면 이때의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은 요건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 다음에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딱 걸리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다시 따라서 정지포.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포함.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정비계획이 포함되거든. 이제 이순환의 사자고 이렇게 된 것이 나와 주어서 이렇게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런 건 이 계획으로, 이 구역은 이 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다시 한번 갑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다시 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자, 정비계획이 지정고시 됐다. 4월 1일 날 지정고시 됐다면 이날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런 내용이야. 내용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눈사람 모양이 있었지. 떠올라? 눈사람 모양의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순간 뭐와 뭘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렇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합격. 오늘 내가 합격증 발부할게. 이따 와 들렸다가. 그렇지. 근데 여기는 도시지역 이 말 들어가면 안 돼. 원래 도시지역에서 정비사업 하는 거니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면 틀린다고. 내용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딱 보고, 지금 다른 거 이제 보는 거 아니야. 보는 거 아니고, 이제 쭉 넘어가면, 어디를 딱 볼 거냐면, 447쪽에 참, 우선 447쪽에 정비구역 등 해제 이 표현이 나와. 선생님들 찾았어요? 요 표 정비구역 등 해제 이 표현이 대폭 개정이 됐어, 우선. 자, 밑줄 두 줄 그어놓고 별표 하나 딱 쳐놓고 이건 이순환에서 제가 중요시 다룰 겁니다. 놓아두고. 자, 어디 가냐면 지금 쭉 넘어가서 지금 어디 가냐면 456쪽 가요. 456 갑니다. 456쪽. 456쪽 봤어요? 자, 이거 갈 겁니다. 이거 시행방식 시행자 넷둘 하나둘 하나하나 직지지 갈 거예요. 조합에 하는 게 원칙이고 공동시행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 자, 아주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제 설명 잘 듣고 한번 체킹해 놓고 저거다가 연관을 그대로 지어가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456쪽 제1절 시행 방법 및 시행자 이렇게 나오죠? 시행 방법 및 시행자 밑줄 쫙 그어놓고 별표 하나 딱 치고 별표 크게 쳐요. 이건 시험 문제, 무조건 시험 문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나오는 영역이다. 자,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시행 방법을 먼저 보겠다는 거죠. 01번 시행 방법의 네모에 한번 엮어놓고 양가로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겠습니다. 시소타기 지처수로 갈 겁니다. 이걸 갈 거예요, 지금. 시행 방법인데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소타기 지처수 이걸 체킹할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밑줄 긋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막 믹스해서 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되죠. 자, 그 밑에 보면 1번 스스로 계량 방식이라는 표현 나오죠? 스스로 계량 방식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걸 갖다가 실무상 용어로 현지 계량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교정을 못 봐서. 자, 스스로 계량 방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현지 계량 방식 이런 표현을 써요. 실무상 용어입니다. 현지 계량 방식이라고 붙여놓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자, 시행자 밑줄 두 줄 그어놓습니다. 시자에 동그라미 딱 치고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자, 정비 기반시설만 밑줄 그어요. 토지 등 소유자 밑줄 두 줄 그어요. 소자에 동그라미 딱 쳐요. 시소 이렇게 갈 겁니다.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자, 이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시소타기 지처수의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 확대하고 2m 도로를 4m 도로로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알아서 고치도록 하겠다 하는 현지 계량 방식입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수용 방식 나오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수용의 동그라미 딱 쳐요. 주택을 건설한 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일반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 분양 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일단 수용 동그라미 쳐요. 시소타기 지처수에서 수에 걸리는 겁니다. 자, 3번 갑니다. 환지 방식 나오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환지에 동그라미 딱 칩니다. 환지에 동그라미 쳐요. 자, 4번 관리처분 계획 나오죠. 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에 동그라미 쳐요. 자,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 동그라미 쳤어요. 그래서 이제 저 따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소타기 지처수. 요것들로 한다. 또는 믹스해서 할 수도 있고 시소타기 지처수.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의 네모 한번 엮어 놓습니다.
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네모 엮어야 돼요. 자, 어떻게 엮는지 알겠죠? 관리처분 계획 네모 엮어놓고 옳지. 그렇게 해줘야 돼요. 네모 엮자 하면은 네모 해버리면 안 되고 떨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줍니다. 자, 이렇게 네모 엮고 자, 주택 나오죠? 자, 법 개정됐어요. 법 개정됐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개정이 돼도 시험은 진안 되는 건 제가 언급을 안 할 겁니다. 뭐로 해? 시행규칙 같은 거 개정된 게. 할 이유가 없죠. 자, 나오는 것만 일단 할 겁니다. 주택 밑에서 밑을 갖다가 지우고 칸마로 고쳐놔요. 이렇게 칸마, 밑에 칸마 찍어놓습니다. 주택 칸마 이렇게 찍어놔요. 주택 칸마하고 부대 복리 시설 및 받아 적어야 돼요. 및 다음에 오피스텔 집어넣습니다. 부대 복리 시설 및 오피스텔 이렇게 써놔요. 이제 오피스텔 건축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 건축할 수 있습니다. 및 오피스텔 이렇게 써놔요.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주택만 공급했어요. 아파트만. 이제는 아파트 위에도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오피스텔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환지 동그라미 쳐야죠. 환지 동그라미 칩니다. 환지 동그라미 쳐요. 환지 동그라미 쳤어요. 자, 여기에 지금 뭐가 개정됐느냐? 자, 관리처분 계획에 주택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두 군데만 그래요. 이 관리처분 계획에는 주택 주목만 건설 공급하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오피스텔까지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주택하고 오피스텔 이게 들어갑니다. 지금 주목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원래 있었던 거고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딱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재건축 사업 갑니다. 3번. 주택 재건축 사업이죠. 네모 엮어놓고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 밑줄,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밑줄.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할 수 있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된 곳이다 하면은 어느 곳이야? 주택단지. 옳지. 주택단지 주보복을 말한다. 자, 이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네모 엮어놓습니다. 주택 칸마 밑을 지워버리고 밑 빠져버려야 됩니다. 칸마로 엮어놓고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이라고 써놓습니다.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이라고 써놓습니다. 주택 칸마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까지만 봅니다. 자, 그 밑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죠. 지처에 갑니다. 자, 시소타기 지쳐. 여기 지쳐 갈 겁니다. 지쳐. 관리처분 계획하고 환지 들어갈 겁니다.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 네모 엮어놓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네모 엮어야죠.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밑줄 그어요. 자, 여기에는 주보복이 안 걸리네요.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썼죠. 왜 그래? 이거야 이거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건축물이지. 공장도 나올 거고 상가도 있을 거고 주보복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오는 뭐 공동주택이라면 뭐 주상복합 정도로 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썼다. 자, 그 다음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환지 동글배기 칩니다. 지처에 걸립니다. 시소타기 지처수, 지처에 걸리죠. 자, 그 다음에 시소처에 걸립니다. 양가로 5번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네모 엮어요.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네모 엮어놓고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주거환경관리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자, 사업 시행자가 밑줄 두 줄 그어놓습니다. 시소 타는 방식으로 가죠. 시소처에 걸릴 겁니다. 시에 동그라미 쳐요.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밑줄, 공동이용시설 밑줄 두 가지죠. 자, 잠깐만. 이거 시행자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여기는 정비 기반시설만 있고. 그죠? 그 차이다. 자,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수의자 밑줄 두 줄, 토지등 수의자 밑줄 두 줄. 소자에 동그라미 쳐야죠. 시소. 스스로 주택을 보전에 동그라미 쳐요. 보전의 취지가 강하다. 정비 개량보다는 이 다섯 번째 사업은
보전의 취지가 갑니다. 주택을 보전한다는 얘기는 주택은 판잣집을 갖다가 판잣촌을 그대로 보전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양가로 6번 가로주택 정비사업 내모 엮어야죠. 자, 그 다음에 지처에 걸리겠죠. 시소처니까 처에 걸리겠네요. 참, 가로주택 정비사업 내모 엮어놓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가로구에게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내모 엮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환지가 없죠.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존 개량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따라서요. 시소타기 지쳤어. 지처처 지처. 시소처. 이겁니다. 자, 7번 받아 적어야 돼요. 6번으로 끝나고 있죠. 7번 받아 적습니다. 7번 받아 적어요. 자, 7번 받아 적습니다. 2줄 반 정도가 됩니다. 2줄 반 정도가 돼요. 이것도 별표 한번 딱 치고 7번 별표 치고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2줄 반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중요하다.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자, 한 줄 남았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연면적입니다. 면적이 아니에요. 건축 면적도 아니고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연면적.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30%까지 오피스텔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간단하게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딱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에 한해서만 한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공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땡에 걸려버립니다. 자,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얼마? 100분의 30, 30% 이하로 하자.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시행자 가겠습니다. 따라서요. 직지지 직제. 직제. 좋아. 나머지는 좋아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동시행. 따라서요. 공동시행. 근데 토지등 소유자와 공동시행. 유일하게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 네 번째 사업이죠. 그거 이제 지금 볼 겁니다. 직지 갈 거예요. 아주 복잡합니다. 458쪽 아주 복잡해요. 잘 들어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시행자 동글배기 딱 치고 제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시장원수주택공사 등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네모 땅 엮고 몇 번째 사업이에요? 첫 번째 사업. 동의 얻어서 직지 이렇게 가겠죠? 동의 얻는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정비계획 공란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입니다. 잘 들어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밑줄 긋습니다. 한 단어로 압축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 토지 등 소유자 라고 써놔야죠. 가로 열고 밑줄 그어놓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그라미 딱 칩니다. 의 동의와 세입자 동그라미 쳐야죠. 세입자 동그라미 치고 이 세입자도 어제 이사 온 세입자는 동의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이게 주민등록증이 지금 돼 있어야 주민등록이 된 상태가 돼야 됩니다.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 세대수 밑줄 과반수 동그라미 쳐요. 소세지입니다.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하자. 자, 이 내용에 여기 보면 요 내용. 동의를 얻어 이 동의 요건이 소세지가 나옵니다. 소세지가 소가 뭐냐? 토지 등 소유자를 얘기하죠. 토지 등 소유자를 얘기하고 세는 뭐냐? 세입자를 얘기합니다.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를 갖다가 얘기하겠죠. 3분의 2 과반. 자, 이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가 직접 또는 지정한다. 주택공사 등 공공을 그 다음에 주택공사 등 공공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같이 하도록 지정한다. 지정이 두 번 나옵니다. 이걸 볼 겁니다. 자, 그 밑에 암이 처리된 부분 1번 보겠습니다.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 밑줄 직접 동그라미 쳐요. 직지에서 직접에 해당이 됩니다. 시행하거나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밑줄 지정에 동그라미 쳐요. 직지에서 직지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지입니다. 지금 처음에 나오는 지죠. 이거예요. 이 지정 이거입니다. 이거 주택공사 등 과목 나오고 나목이 공공이 나와요. 이것 중에서 지정하겠다 이 뜻이야. 복잡하다 지금. 자, 과목 나목을 묶어요. 주택공사 등 밑줄 긋고 나목을 보십시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밑줄 그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로 설립한 법인 밑줄 긋습니다. 이 나목을 한 단어로 줄여서 공공 이렇게 줄일 겁니다. 공공. 그러니까 주택공사 등이냐 공공이냐 여기에서 지정하자 이런 내용이야. 시장군수가 동의하다서.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시장군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으로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서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밑줄 그어놓고 지정에 동그라미 쳐요. 이게 직지에서 요 지정입니다. 두 번째 지정이에요. 위에서 지정은 이게 첫 번째 지정이고 이게 두 번째 지정입니다. 직지에서 지에 해당이 돼요. 지정이에요. 자, 그러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과목 나목 묶어요. 자, 끝에 건설업자 밑줄 그어놓고 나목에 등록사업자 밑줄 그어요. 누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거냐? 이거죠 지금. 이거 주택공사 등이다 공공이다 이자들과 현대건설 즉 등록사업자 현대건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동의 얻어서 누가? 시장군수가. 이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하자 직지지에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놓아두고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동의 배제라는 표현 나오지요? 나와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동의 얻지 않고 천재지변이다 하면 건물 무너져 버렸으니까 사상자 발생했으니까 동의 얻지 않고 직지에 걸립니다. 시장군수가 직접 하겠다 또는 동의 얻지 않고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갈 겁니다. 자, 제일 밑에 보면 시장군수가 밑줄 그어놓고 천재지변에 동그라미 딱 쳐요. 천재지변은 시장군수가 밑줄 그었어요. 세 번째 줄 맨 마지막 줄 봅니다. 458조.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밑줄 그었습니다. 이때는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자신이 직접 시행한다. 밑줄 그어놓고 직접에 동그라미 쳐요. 직지에 걸립니다. 오른쪽 갑니다.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면 밑줄 그어놓고 지정에 동그라미 칩니다. 지에 걸려요. 따라서요. 직지지. 자, 지금부터 이제 양가로 2번 갑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이 하는 게 원칙, 조합과 6가지 같이 한다. 이걸 한번 잡아봐야 돼요. 그러나 6가지는 이을 필요는 없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2번.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의 시행자 나오죠. 1, 2, 3 묶어요. 주택 재개발 사업부터 도시환경 정비 사업까지 묶어서 원칙이라고 써놓습니다.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직접 시행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예외라고 써놓습니다. 시험 문제는 원칙이 나와 예외가 나와. 예외가 나왔어요 이번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예외는 2순환에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1순환에서는 원칙만 볼 겁니다. 자, 1번 주택 재개발 사업 네모였고요.
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밑줄 그어놓고 밑줄 그어요. 밑줄 두 줄 그어. 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이겁니다. 조합 결석에서 하는 거죠.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한다. 이 내용이야. 그 다음에 뭐를 갖다가 밑줄 그을 거냐면 공동 시행한다. 이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조합과 6가지와 같이 한다라는 말을 밑줄 그을 겁니다. 자, 다른데 지금 밑줄 그으면 안 되고 잘 보세요. 끝줄을 봐요. 네 번째 줄을 보면 공동으로 일을 시행할 수 있다. 이 표현 나오죠. 찾았나요? 네. 공동으로 일을 시행 밑줄 두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야. 이렇게 조합이 한다 또는 공동 시행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동으로 시행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첫 줄 올라갔습니다.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부터 봅니다.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얻어줘야 돼요. 이 과반수 동의가 없으면 또 안 됩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 시행할 때는 무조건 과반수의 동의다라는 걸 잡아야 돼요. 시장 원수,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써놔요. 동글빼기 1번. 6가지 한번 체킹 한번 해봅시다. 6가지가 뭔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6가지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주택공사 등 밑줄 동그라미 2번, 건설업자 밑줄 동그라미 3번, 등록사업자 밑줄 동그라미 4번.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신탁업자라는 표현 찾았어요. 신탁업자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5번째.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찾았나요?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6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되고 6가지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알 거 없습니다. 우리 강남 지역에서는 주로 사당동 여기까지 주로 한국감정원과 조합이 많이 같이 해요. 공동시행으로 합니다. 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재건축사업 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네모 엮어놓고 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밑줄 두 줄 그어야지요. 자, 두 번째 줄 맨 끝에 공동으로 일을 시행 밑줄 두 줄 그어야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잘 봐요. 이거 잡으라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한다.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4가지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4가지 외워주셔야 돼. 이 4가지 외워주셔야 돼. 4가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으로 시행할 때 보면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공동으로 하는 거야. 이거 빠지면 틀립니다. 시장 원수 밑줄 동그라미 1번, 주택공사 등 밑줄 동그라미 2번, 건설업자 밑줄 동그라미 3번, 등록사업자 밑줄 동그라미 4번이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일을 시행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내용 됐어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됐었느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어요. 작년에는 시장 원수, 주택공사 등만 있었거든. 자, 이건 내가 시간상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제가 언급을 일단 회피하고 시간이 나중에 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법이 개정되느냐 하는 것들이. 자,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재개발 사업부터 이것도 없었어. 이것도 시장원수 주택공사 등이었어. 근데 6가지가 생겨났다고. 이게 또 생겨났지. 결론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난 건데, 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왜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되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첫 순환이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만 잡고. 자, 세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 보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네모에 끊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봐요. 이게 복잡하죠? 이 시행자가 누가 되냐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이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상업적, 공업적을 대상으로 있는 데서는 그냥 뭐 공장지대 하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합니다. 벌써 2가지 나와요. 그 다음에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과 6가지 같이 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토지 등 소유자와 6가지 같이 할 수 있어요. 4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2가지지만 크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아주 복잡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 밑줄 2줄, 토지 등 소유자 밑줄 2줄 거예요. 벌써 2가지 나왔죠. 자, 여자가 시행하거나. 자, 그 다음에 쭉 끝에 봅니다. 공동으로 일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밑줄 2줄 거예요. 공동으로 일을 시행 밑줄 2줄. 여기에서 또 2가지가 들어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줄 맨 끝에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원수 밑줄 동그라미 1번, 주택공사 등 밑줄 동그라미 2번, 건설업자 밑줄 동그라미 3번, 등록사업자 밑줄 동그라미 4번.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나오는 거 보십시오.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5번,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6번이죠. 이렇게 6가지 함께 합니다. 6가지 함께 한다. 내용 됐어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놓아두고 어디 가냐면 461쪽 갑니다. 461쪽 봐요. 461쪽에 보면 제일 밑에 5번 주관경관리사업 나오죠. 나와요? 네. 요거 직지에 걸립니다. 직지. 자, 이걸 볼 겁니다. 자, 주관경관리사업. 네모 엮어놓고 주관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밑줄 거예요. 밑줄 두 줄.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 직접 동그라미 칩니다.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 밑줄 거예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 밑줄 두 줄. 자, 여기에 지정에 동그라미 쳐요. 직지에 걸립니다. 내용 됐어요? 자, 그런데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할 때는 반드시 정비계획 공란공을 현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과반수 동의 네모였고요. 과반수 동의 얻자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직접 할 때요.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할 때요.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할 때요. 지정해서 할 때. 자, 직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조합하고 조합 5가지 공동식 나옵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네모였고.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행한다면 밑줄 두 줄 거예요. 자,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밑줄 동그라미 1번, 주택공사 등 밑줄 동그라미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데 공동시행할 수 있다. 공동시행 밑줄 두 줄 거야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면 재료에 1, 2, 3 묶어야죠. 재료에 1번 건설업자 밑줄, 그 다음에 2번에 등록사업자 밑줄, 3번에 신탁업자 밑줄 걸었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는 5가지 같이 하는데 뭐가 빠지냐면 한국감정원이 빠집니다. 한국감정원이 빠진다. 이렇게 돼요. 이게 빠진다. 이게 빠진다. 이게 빠진다. 자,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6가지, 5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4가지 이건 외워 주셔야 돼.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다. 시험 문제 1순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64쪽 갑니다. 464에 조합 설립, 취념의 조합의 설립 등 나오죠. 자, 좀 쉬었다가 쭉 마무리 칠 겁니다. 지우지 마세요.